65세 박영숙. 30년간 같은 차례상을 차려왔습니다. 조상님께 올리는 정성, 가족이 모이는 그 자리. 그런데 결혼 3년차 며느리가 갑자기 말했습니다. 어머님, 올해는 차례상을 좀 바꿔볼까요? 처음엔 단순한 제안인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그 뒤에 숨겨진 계획이 있었다면 믿을 수 있겠습니까? 좋아요, 구독 부탁드려요. 30년 전통을 무너뜨린 며느리와의 전쟁. 추석 한 달 전이었다. 며느리 수진이가 갑자기 전화를 걸어왔다. 어머님, 안녕하세요. 응, 수진아. 웬일이야? 어머님, 올해 추석 차례상 준비 어떻게 하실 거예요? 이상한 질문이었다. 매년 똑같이 하는데 왜 물어보지? 뭔 소리야? 늘 하던 대로 하지. 아, 그게요. 어머님. 수진이 목소리가 조심스러워졌다. 올해는 좀 다르게 해보면 어떨까요? 다르게? 네. 요즘은 차례상도 많이 바뀐다고 하더라고요. 가슴이 답답해졌다. 차례상을 바꾸자고? 수진아, 무슨 소리 하는 거야? 어머님, 저희 세대는 전통적인 음식보다는 전통적인 음식이 뭐가 문제야? 목소리가 높아졌다. 아니에요. 문제가 있다는 게 아니라 수진이가 당황하는 것 같았다. 그럼 뭔 소리야? 좀 더 간단하고 실용적으로 하면 어떨까 싶어서요. 간단하고 실용적으로 조상님께 드리는 음식을. 수진아, 차례는 장난이 아니야. 조상님께 올리는 거잖아. 알아요. 하지만 요즘은 다들 어떻게 한다는 거야? 호텔에서 주문하기도 하고 간편식으로 하기도 하고. 말이 안 됐다. 호텔 음식을 조상님께? 수진아, 너 지금 뭔 소리 하는 거야? 어머님, 화내지 마세요. 그냥 제안이에요. 제안이라고? 30년간 내가 차려온 차례상을 바꾸자고? 30년이나 하셨으니까 이제 좀 쉬시라는 뜻이에요. 쉬라고? 내가 늙어서 못한다는 뜻인가? 내가 못한다는 거야? 그런 게 아니라 시대가 바뀌잖아요. 시대가 바뀌었다고 조상 모시는 방법도 바뀌나? 시대가 바뀌었다고 조상님께 예의가 바뀌어? 어머님, 수진아, 이런 말 다신 하지 마. 알겠어? 전화를 끊어버렸다. 손이 떨렸다. 결혼 3년 만에 이런 소리를 하다니. 하지만 며칠 지나니 생각이 들었다. 혹시 내가 너무 예민하게 반응한 건 아닐까? 수진이도 나름대로 도와주려는 마음이었을 수도 있고. 일주일 후 아들 민수가 전화를 걸어왔다. 엄마, 안녕하세요. 응, 민수야. 엄마, 수진이가 추석 차례상 얘기했다면서요? 역시 며느리가 아들한테 말했구나. 응, 말도 안 되는 소리 하더라. 엄마, 수진이 말도 들어보세요. 뭘 들어봐? 조상님께 호텔 음식 올리자는 걸? 그런 게 아니라 좀 더 합리적으로 하자는 거예요. 합리적으로? 내 아들도 며느리 편이구나. 민수야, 너도 그런 생각이야? 엄마가 너무 힘들어 하시니까. 내가 언제 힘들다고 했어? 매년 추석 때마다 스트레스 받으시잖아요. 스트레스? 조상님 모시는 게 스트레스야? 민수야, 그건 스트레스가 아니라 정성이야. 알아요. 하지만 요즘은, 또 요즘은 며느리한테 배운 소리구나. 요즘은 뭐야? 엄마만 고생하시잖아요. 수진이도 도와주려고 하는데, 도와주려고? 차례상을 바꾸는 게 도움이야?
도와주려면 내가 하는 방식을 배우면 되잖아. 그게 아니라, 그럼 뭐야? 민수가 한숨을 쉬었다. 엄마, 수진이 말 한 번만 들어보세요. 나쁜 의도가 아니거든요. 나쁜 의도가 아니라고? 그럼 뭐야? 알겠다. 들어볼게. 마지못해 답했다. 다음날 수진이가 집에 왔다. 평소보다 차려입은 모습이었다. 뭔가 중요한 얘기를 하려는 것 같았다. 어머님, 안녕하세요. 응, 들어와. 거실에 앉으니 수진이가 핸드폰을 꺼냈다. 어머님, 요즘 추석 차례상 트렌드를 좀 보여드릴게요. 트렌드? 차례상에 트렌드가 있나? 핸드폰 화면에는 여러 사진들이 나왔다. 이렇게 서양식으로도 하고요. 이건 일식으로도 해요. 사진을 보니 정말 이상했다. 차례상 같지가 않았다. 이게 차례상이야? 네. 요즘 젊은 부부들은 이렇게 많이 해요. 조상님께 스파게티를 올린다고? 어머님, 마음이 중요한 거잖아요. 마음이 중요하다고? 그럼 형식은 상관없다는 소리야? 수진아, 차례는 전통이 있는 거야. 저도 알아요. 하지만 너무 경직되게 생각하지 마세요. 경직되게? 내가 경직되게 생각한다고? 내가 경직된 사람이야? 그런 뜻이 아니라. 수진이가 당황했다. 어머님 보세요. 이 집은 중식으로 했는데 정말 근사하잖아요. 화면에 중국 음식들이 차려진 상이 나왔다. 중국 음식을 조상님께? 네. 짜장면, 탕수육, 군만두. 가족들이 좋아하는 음식으로요. 말이 안 됐다. 짜장면을 조상님께 올린다고? 수진아, 너 지금 진심으로 하는 말이야? 네. 어머님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뭘 생각해? 매년 똑같은 음식 준비하시느라 얼마나 힘드셨어요? 힘들었다고? 그게 힘든 일이야? 그게 힘든 일이 아니야. 당연히 해야 할 일이고. 하지만 시대가 바뀌었잖아요. 또 시대 얘기다. 시대가 바뀌었다고 조상 모시는 마음도 바뀌어? 마음은 똑같이 모실 수 있어요. 다만 방식이 중요한 거야. 소리쳤다. 수진이가 깜짝 놀랐다. 어머님, 조상님께 올리는 음식에는 의미가 있는 거야. 각각 다 이유가 있고 그 의미를 모르는 건 아니지만 그럼 왜 바꾸려고 해? 수진이가 잠시 말이 없더니 입을 열었다. 어머님,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해봐. 저희 친구들이 다 놀라요. 아직도 그렇게 하냐고. 친구들이 놀란다고? 그게 이유야? 친구들이 뭐라고 하든 상관없잖아. 하지만 창피해요. 창피하다고? 내가 하는 일이 창피하다고? 뭐가 창피해? 너무 올드하잖아요. 올드하다고. 내 차례상이 올드하다고. 가슴이 뜨거워졌다. 30년간 정성껏 준비해온 차례상을 올드하다고. 수진아, 나가. 어머님? 나가라고. 당장. 어머님, 제가 잘못 말했나요? 잘못 말했냐고? 조상님께 올리는 음식을 올드하다고 하는 게 잘못이 아니야? 수진이 얼굴이 하얘졌다. 죄송해요. 제가 말을 잘못했어요. 말을 잘못한 게 아니야. 마음이 잘못된 거야. 어머님, 나가. 얼굴 보기 싫어. 수진이가 일어났다. 어머님, 오해하신 것 같은데. 오해가 아니야. 너 마음 다 알겠어. 수진이가 고개를 숙이고 나갔다. 그날 밤 잠이 오지 않았다. 올드하다고, 창피하다고,
30년간 새벽부터 일어나서 정성껏 준비한 음식들이 올드하고 창피한 거라고. 눈물이 났다. 3일 후 민수가 집에 왔다. 엄마, 수진이가 많이 상처받았대요. 수진이가 상처받았다고? 네. 엄마가 너무 심하게 말씀하셨다고. 내가 심하게 했다고? 조상님께 올리는 음식을 올드하다고 한 게 누군데? 민수야, 수진이가 뭐라고 했는지 알아? 알아요. 하지만 수진이 나쁜 뜻은 아니었어요. 조상님께 짜장면 올리자는 게 나쁜 뜻이 아니야? 민수가 한숨을 쉬었다. 엄마, 요즘은 정말 그렇게 해요. 형식보다는 마음이 중요하다고 하잖아요. 내 아들도 며느리 말에 완전히 넘어갔구나. 민수야, 내가 어렸을 때 할머니가 차례상 차리시는 걸 봤잖아. 봤어요. 그때 할머니가 짜장면 올리셨어? 피자 올리셨어? 그건 아니지만. 그럼 왜 지금은 괜찮다는 거야? 민수가 말문이 막혔다. 엄마, 시대가 바뀌었잖아요. 또 시대 얘기다. 며느리한테 배운 말만 하는구나. 시대가 바뀌었다고 예의도 바뀌어? 정성도 바뀌어? 그런 게 아니라. 그럼 뭐야? 민수가 한참 있다가 말했다. 엄마, 수진이가 제안이 있다고 해요. 또 무슨 제안? 타협안이래요. 타협안? 조상님께 드리는 일에 타협이 있나? 뭔 타협안? 반반으로 하자는 거예요. 반반? 네. 전통 음식 반, 현대식 음식 반. 말이 안 됐다. 차례상을 반반으로 나누자고. 민수야, 차례상이 장난이야? 엄마, 그게 아니라. 그럼 뭐야? 수진이도 노력하고 있잖아요. 노력? 차례상을 망가뜨리는 게 노력이야? 무슨 노력? 어머님을 위해서요. 나를 위해서? 내가 언제 그런 걸 원했어? 내가 언제 그런 걸 원했어? 엄마가 힘들어 하시니까. 내가 언제 힘들다고 했어? 민수가 말을 못하고 있었다. 민수야, 너 혹시 수진이 말만 듣고 내 말은 안 듣는 거야? 그런 게 아니에요. 그럼 뭐야? 엄마도 수진이 입장을 좀 이해해 주세요. 수진이 입장? 내 입장은 생각 안 해? 내 입장은 생각 안 해? 엄마 입장도 알아요. 하지만 뭐야? 수진이도 이 집 며느리잖아요. 며느리라고 차례상을 마음대로 바꿀 권리가 있나? 며느리라고 30년 전통을 바꿀 권리가 있어? 권리가 아니라 의견을 낼 수는 있잖아요. 의견? 조상님께 짜장면 올리자는 게 의견이야? 그런 의견은 의견이 아니야. 무례야. 민수 얼굴이 굳어졌다. 엄마, 수진이를 무례하다고 하시는 건 너무한 것 같아요. 너무하다고? 내가 너무하다고? 내가 너무해? 네. 수진이도 나름 생각이 있어서 한 말인데. 나름 생각? 어떤 생각으로 조상님께 중국 음식을 올리자는 거야? 어떤 생각인데? 요즘 젊은 사람들은 다 그렇게 생각해요. 젊은 사람들이 다 그렇게 생각한다고? 그럼 나는 늙어서 틀렸다는 소리야? 그럼 내가 틀렸다는 거야? 틀렸다는 게 아니라. 그럼 뭐야? 좀 융통성을 발휘하셨으면 좋겠어요. 융통성? 조상님께 예를 갖추는 일에 융통성이 필요해? 조상님께 예 갖추는 일에 융통성이 필요해? 민수가 답답한 표정을 지었다. 엄마, 왜 그렇게 경직되게 생각하세요? 경직되게? 나도 며느리처럼 경직되게 생각하는 사람이라고? 내가 경직된 사람이야? 그런 뜻이 아니라. 그럼 뭔 뜻이야?
민수가 한참 있다가 말했다. 엄마, 수진이가 화해하고 싶어 해요. 화해? 뭘 화해해? 잘못한 게 나야? 내가 잘못한 게 뭐가 있어서 화해를 해? 엄마가 잘못했다는 게 아니라. 그럼 뭐야? 서로 오해가 있었던 것 같아서요. 오해? 조상님께 짜장면 올리자는 게 오해야? 무슨 오해? 민수가 말을 못하고 있었다. 그때 핸드폰이 울렸다. 수진이었다. 받지 마. 엄마, 받지 말라고. 하지만 민수가 전화를 받았다. 여보세요? 아, 수진아. 나를 쳐다보면서 전화를 받는구나. 응, 네, 알겠어요. 전화를 끊더니 나를 봤다. 엄마, 수진이가 내일 와서 직접 사과드리겠대요. 사과? 진짜 사과할 마음이 있나? 진심으로? 네, 정말 미안하대요. 그럼 내일 와서 어떤 말을 할지 들어보자. 다음날 수진이가 왔다. 이번에는 한복을 입고 왔더라. 어머님, 안녕하세요. 한복까지 입고 와서 사과할 마음인가 보다. 응, 들어와. 거실에 앉으니 수진이가 고개를 숙였다. 어머님, 지난번에 말씀 잘못 드려서 죄송해요. 응, 제가 너무 성급했나 봐요. 성급했다고? 그게 문제였나? 성급한 게 문제가 아니야. 그럼 뭐가 문제예요? 마음가짐이 문제야. 수진이가 고개를 더 숙였다. 제 마음가짐이 잘못됐나요? 조상님께 드리는 음식을 올드하다고 하는 게 잘못된 거 아니야? 죄송해요. 정말 잘못 생각했어요. 그럼 이제 정신을 차린 건가? 그럼 앞으로는 내가 하던 대로 할 거야? 수진이가 잠시 망설이더니 말했다. 어머님, 그런데 하나만 제안해도 될까요? 또 제안이라고? 방금 사과해놓고 또 무슨 제안? 정말 작은 건데요. 말해봐. 전통 음식은 어머님이 하시고 디저트 정도만 제가 준비해도 될까요? 디저트? 차례상에 디저트가 있나? 차례상에 디저트? 네. 요즘은 과일 대신 케이크나 마카롱도 올려요. 또 시작이구나. 케이크를 조상님께? 수진아, 너 또 그런 소리 하는 거야? 어머님, 이건 정말 작은 거예요. 작은 게 아니야. 시작이 작은 거지. 점점 커질 거야. 안 돼. 어머님, 안 된다고. 수진이 얼굴이 굳어졌다. 어머님, 그럼 제가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나요? 할 수 있는 게 없다고? 배우면 되잖아. 내가 하는 방식을 배우면 되잖아. 그건 너무 어려워요. 어렵다고? 결혼 3년 됐는데 아직도 어려워? 뭐가 어려워? 전통 방식이 너무 복잡해서요. 복잡하다고? 조상님께 정성 들이는 게 복잡하다고? 복잡한 게 아니야. 정성이야. 하지만 요즘은 간단하게도 할 수 있잖아요. 또 요즘은 며느리 입에서 요즘이란 말이 몇 번째야? 간단하게 하고 싶으면 네가 알아서 해. 나는 내가 하던 대로 할 거야. 어머님, 그럼 차례상이 2개가 되는 거예요? 2개? 그것도 이상하지. 그것도 이상하네. 그러니까 하나로 통일하자는 거죠. 통일? 내 방식으로 통일하자는 거야. 네 방식으로 통일하자는 거야? 어떤 방식으로? 수진이가 눈을 빛냈다. 절반씩 해요. 어머님이 하시던 음식 절반, 제가 제안한 음식 절반. 절반씩? 차례상을 절반씩 나누자고? 안 돼. 왜요? 차례상은 하나여야 해.
일관성이 있어야 하고. 수진이가 실망한 표정을 지었다. 어머님, 그럼 계속 저는 구경만 하라는 거예요? 구경만? 도와달라고 하면 도와주면 되잖아. 도와주면 되잖아. 하지만 제 의견은 전혀 반영이 안 되잖아요. 의견? 차례상의 며느리 의견이 필요해. 차례상은 의견을 내는 자리가 아니야. 수진이 얼굴이 차갑게 변했다. 그럼 저는 영원히 어머님 시키는 대로만 해야 하는 거네요. 시키는 대로? 배우는 거지. 시키는 게 아니야. 배우는 거야. 3년 동안 계속 배우기만 하라고요? 3년? 겨우 3년에 뭘 다 안다고? 3년이 뭐가 길어? 충분히 길어요. 충분히 길다고? 나는 30년 했는데? 나는 30년 했어. 어머님은 어머님이고 저는 저예요. 나는 나고 저는 저라고? 그럼 제 맘대로 하겠다는 소리야? 그럼 네 맘대로 하겠다는 소리야? 그런 뜻이 아니에요. 그럼 뭔 뜻이야? 수진이가 일어났다. 어머님, 저는 이제 가볼게요. 가. 하지만 추석 차례상 문제는 아직 안 끝난 것 같아요. 끝나지 않았다고? 뭔 소리야? 무슨 뜻이야? 민수 오빠와 상의해서 다시 연락드릴게요. 민수와 상의해서 나를 빼고 너희끼리 상의한다고? 네. 뻔뻔하구나. 나를 빼고 아들과 상의하겠다고. 수진아. 네. 차례상은 내가 차린다. 알겠어? 수진이가 문 앞에서 돌아봤다. 그건 어머님 혼자 정할 일이 아닌 것 같은데요. 혼자 정할 일이 아니라고? 뭐, 가족이 함께 정해야죠. 가족이 함께? 조상님께 드리는 차례상을? 하지만 수진이는 대답을 듣지 않고 나가버렸다. 그날 밤부터 이상한 예감이 들기 시작했다. 수진이가 포기하지 않을 것 같았다. 아들까지 끌어들여서 뭔가 계획을 세우고 있는 것 같았다. 정말 그럴까? 잠이 오지 않았다. 일주일이 지났다. 민수에게서는 연락이 없었다. 수진이도 마찬가지였다. 조용해서 오히려 불안했다. 뭔가 꾸미고 있는 것 같았다. 추석이 2주 앞으로 다가왔다. 장을 보러 시장에 갔다. 매년 이맘때면 차례 음식 재료를 미리 알아보곤 했다. 사장님, 올해 배추 어때요? 좋아요. 김장철이 다가와서 더 싱싱해요. 나물용 콩나물은 언제 들어와요? 다음 주부터 좋은 걸로 들어와요. 30년간 해오던 대화였다. 이 시장 사람들도 내가 언제 뭘 사는지 다 알고 있었다. 그런데 이상했다. 어머님, 올해도 똑같이 하세요? 두부집 사장님이 물어봤다. 네, 왜요? 아니에요. 요즘은 차례상도 많이 간소화한다고 해서. 간소화? 이 말이 왜 여기서 나와? 누가 그런 얘기했어요? 그냥. 요즘 젊은 사람들 얘기 들어보니까요. 이상했다. 시장에서까지 이런 얘기가 나온다고? 집에 돌아와서 생각해 봤다. 혹시 수진이가 다른 사람들한테도 얘기했나? 그날 저녁 동네 친구 순자가 전화했다. 영수가 너희 며느리 참 똑똑하더라. 왜? 아까 마트에서 만났는데 차례상 얘기하더라고. 가슴이 철렁했다. 역시 다른 사람들한테 얘기하고 다니는구나. 뭐라고 하던? 요즘은 전통 방식보다 실용적으로 한다고 하더라고. 실용적으로? 수진이가 그런 말을 했나? 그래서 뭐라고 했어? 나는 그렇게 생각 안 한다고 했지. 그랬더니
시어머님이 너무 보수적이라고 하더라고. 보수적이라고? 나를 보수적이라고 했다고? 정말 그런 말 했어? 응. 그래서 내가 좀 이상하다 싶었어. 뭐가 이상해? 며느리가 시어머니를 보수적이라고 남한테 말하는 게 이상하잖아. 맞다. 아무리 그래도 시어머니를 남한테 그렇게 말하나? 또 뭐라고 했어? 자기는 현대적으로 하고 싶은데 시어머님이 안 된다고 하신다더라. 현대적으로? 조상님께 중국 음식 올리는 게 현대적인 거야? 그래서 뭐라고 했어? 나는 시어머님 말씀이 맞다고 했지. 조상님께 올리는 건데. 그랬더니 요즘 어른들은 너무 고집이 세다고 하더라고. 고집이 세다고? 나를 고집 센 사람이라고? 순자야, 고맙다. 알려줘서. 영수가 조심해. 뭔가 이상해. 전화를 끊고 생각했다. 수진이가 동네 사람들한테까지 나에 대한 나쁜 얘기를 하고 다니고 있었구나. 나를 보수적이고 고집 센 시어머니로 만들고 있었다. 왜? 뭘 위해서? 다음날 또 다른 충격이 기다리고 있었다. 미용실에 갔는데 미용사가 말했다. 사모님, 며느리분이 참 생각이 깊으시더라. 언제 만났어? 어제 왔는데 시어머님 걱정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걱정? 나를 걱정한다고? 무슨 걱정? 나이 드시니까 차례 준비하시는 게 힘드실 것 같다고. 힘들다고? 내가 언제 힘들다고 했어? 그래서 뭐라고 했대? 간편하게 할 수 있는 방법을 생각해 봤는데 시어머님이 너무 완고하셔서 어렵다고. 완고하다고? 이제는 완고한 시어머니가 됐구나. 또 뭐라고 했어? 효부상 받을 만한 며느리라고 생각했는데 시어머님이 전통만 고집하신다고. 효부상? 수진이가 효부상을 받을 만한 며느리라고? 집에 돌아와서 화가 났다. 동네 사람들한테 나를 완고하고 보수적인 시어머니로 만들어 놓고 자기는 효부상 받을 만한 며느리로 포장하고 있었구나. 그런데 더 큰 충격이 기다리고 있었다. 저녁 때 옆집 김 씨가 와서 말했다. 영숙 씨, 며느리분이 카페에서 친구들이랑 얘기하는 거 들었는데 뭐라고 하던? 시어머니가 너무 옛날 방식만 고집해서 스트레스 받는다고. 스트레스? 나 때문에 스트레스 받는다고? 그래서 친구들이 다 놀라더라고요. 요즘에도 그런 시어머니가 있냐고. 그런 시어머니? 나를 그런 시어머니라고? 또 뭐라고 했어? 차례상도 현대식으로 못하게 하고 자기 의견은 전혀 안 들어준다고. 의견을 안 들어준다고? 조상님께 짜장면 올리자는 게 의견이야? 친구들은 뭐라고 했어? 며느리분 고생 많다고. 그리고 시어머니한테 맞서야 한다고 조언하더라고요. 맞서야 한다고? 나한테? 어떻게 맞서라고? 아예 따로 하든지 아니면 가족들 설득해서 현대식으로 바꾸라고. 따로 하든지 가족들 설득해서 바꾸라고. 그제야 깨달았다. 수진이가 지금 뭘 하고 있는지. 동네 사람들한테 나를 완고한 시어머니로 만들어서 여론을 조성하고 있었던 거다. 그래서 나중에 차례상을 바꿀 때 며느리가 불쌍해서 어쩔 수 없이 바꿨다는 식으로 만들려는 거였다. 치밀하구나. 그날 밤 민수가 전화를 걸어왔다. 엄마, 안녕하세요. 응. 엄마, 수진이가 많이 힘들어해요. 역시 시작됐구나. 뭐가 힘들다는 거야? 차례상 문제 때문에 스트레스 받고 있어요. 스트레스?
역시 그 얘기를 하는구나. 무슨 스트레스? 엄마가 너무 완고하게 나오시니까. 완고하게? 나를 완고한 사람이라고? 내가 완고해? 그런 뜻이 아니라 좀 융통성을 발휘하셔도 되잖아요. 또 융통성 얘기다. 조상님께 예 갖추는 일에 융통성이 필요해. 엄마, 시대가 바뀌었잖아요. 또 시대 얘기다. 수진이한테 세뇌당한 말만 하는구나. 민수야, 너 혹시 수진이 말만 듣고 내 말은 안 듣는 거야? 그런 게 아니에요. 그럼 뭐야? 엄마도 수진이 입장을 좀 이해해 주세요. 수진이 입장? 수진이가 무슨 입장이 있어? 수진이 입장이 뭔데? 이 집 며느리로서 뭔가 기여하고 싶어 하잖아요. 기여? 차례상 바꾸는 게 기여야? 차례상 망가뜨리는 게 기여야? 망가뜨리는 게 아니라 개선하려는 거예요. 개선? 30년 전통을 개선한다고? 뭘 개선해? 좀 더 효율적이고 실용적으로. 또 효율적, 실용적 얘기다. 민수야, 조상님께 올리는 음식이 효율성을 따져야 하는 거야? 민수가 한참 있다가 말했다. 엄마, 수진이가 제안이 있어요. 또 제안이라고? 무슨 제안? 이번 추석에 한 번만 수진이 방식대로 해보자는 거예요. 수진이 방식대로? 절대 안 돼. 안 돼. 엄마, 한 번만요. 한 번도 안 돼. 왜요? 조상님께 올리는 건데 실험하는 거야? 민수 목소리가 높아졌다. 엄마, 그럼 언제까지 똑같이만 할 거예요? 언제까지? 당연히 계속해야지. 계속해야지. 그럼 수진이는 언제까지 구경만 해야 돼요? 구경? 도와달라고 하면 도와주면 되잖아. 도와주면 되잖아. 하지만 수진이 의견은 전혀 반영이 안 되잖아요. 의견? 며느리 의견이 뭐가 중요해? 며느리 의견이 뭐가 중요해? 그러자 민수가 소리쳤다. 엄마, 수진이도 이 집 사람이에요. 이 집 사람? 그렇다고 전통을 바꿀 권리가 있나? 그렇다고 30년 전통을 바꿀 권리가 있어? 권리가 아니라 의견을 낼 수는 있잖아요. 또 의견 얘기다. 그런 의견은 의견이 아니야. 그럼 뭐예요? 무례야. 민수가 한숨을 크게 쉬었다. 엄마도 처음 시집와서 시어머니한테 그렇게 당했어요? 그렇게 당했다고? 나를 시어머니가 괴롭혔다고? 뭔 소리야? 엄마도 억압받았잖아요. 억압? 나를 시어머니가 억압했다고? 누가 그런 소리 했어? 수진이가. 역시 수진이구나. 수진이가 뭐라고 했어? 어머니도 시어머니 밑에서 힘들게 사셨을 텐데 왜 며느리한테는 똑같이 하냐고. 같은 고생을 시키냐고. 내가 수진이를 고생시키고 있다고. 내가 수진이를 고생시키고 있어? 그런 뜻이 아니라. 그럼 뭔 뜻이야? 민수가 말을 못하고 있었다. 민수야, 너 완전히 수진이한테 세뇌당했구나. 세뇌가 아니에요. 수진이 말이 맞아요. 수진이 말이 맞다고? 내 아들이 며느리 편을 드는구나. 그럼 내가 틀렸다는 거야? 틀렸다는 게 아니라 너무 경직돼 있어요. 경직돼 있다고. 나를 경직된 사람이라고. 내가 경직된 사람이야? 엄마, 조금만 융통성을 발휘하면 안 돼요? 융통성, 융통성. 그 말만 계속하는구나. 알았어. 네 마음대로 해. 정말요? 응. 네 마음대로 차려. 나는 관여하지 않을게. 엄마, 전화를 끊어버렸다.
화가 치밀었다. 완전히 며느리한테 넘어간 아들. 이제 나는 없는 사람 취급이구나. 그런데 더 큰 충격은 다음 날 아침에 기다리고 있었다. 다음 날 아침 일찍 현관문이 열리는 소리가 났다. 민수와 수진이 함께 왔다. 어머님 안녕하세요. 수진이가 밝은 목소리로 인사했다. 어젯밤 통화 후 뭔가 결정한 것 같았다. 왜 왔어? 어머님, 어제 민수 오빠가 말씀드렸잖아요. 뭐? 이번 추석은 저희가 준비하겠다고. 저희가 준비한다고? 나를 완전히 배제하겠다는 거야? 내가 언제 그런 말 했어? 민수가 나섰다. 엄마 어젯밤에 마음대로 하라고 하셨잖아요. 마음대로 하라는 건 화나서 한 말인데 진짜로 받아들였구나. 그건 엄마 이제 편하게 쉬세요. 쉬라고? 30년간 내가 해온 일을 쉬라고? 민수야, 차례는 내가 지내는 거야. 이제는 저희가 할게요. 수진이가 당당하게 말했다. 너희가? 네. 저희 세대 방식으로요. 너희 세대 방식? 조상님께 중국 음식 올리는 게 너희 세대 방식이야? 무슨 방식으로? 수진이가 핸드폰을 꺼내 보여줬다. 이렇게요. 화면에는 호텔 예약 확인서가 떠 있었다. 호텔? 네. 롯데호텔 추석 패키지예요. 호텔에서 차례를 지낸다고? 호텔에서 차례를? 네. 요즘은 많은 분들이 이렇게 해요. 많은 분들이? 누가 그렇게 해? 저희 친구들도 다 그렇게 하고, 회사 선배들도, 친구들, 회사 선배들 얘기만 하는구나. 그럼 조상님 사진은? 호텔에서 다 준비해줘요. 차례상도 전문적으로 차려주고, 전문적으로? 호텔에서 차례상을 전문적으로? 수진아, 조상님을 호텔에서 모신다고? 네. 장소는 중요하지 않잖아요. 마음이 중요한 거죠. 마음이 중요하다고? 그럼 장소는 아무데나 상관없다는 소리야? 장소가 안 중요해? 네. 21세기에는 형식보다 내용이 중요해요. 21세기? 내용? 무슨 내용? 무슨 내용? 가족이 함께 모여서 조상님을 생각하는 마음이요. 생각하는 마음? 호텔에서 무슨 조상님 생각을 해? 수진이가 당황하지 않고 대답했다. 어머님, 조상님도 후손들이 편하게 지내길 원하실 거예요. 편하게? 조상님이 우리가 편하게 지내길 원하신다고? 그걸 내가 어떻게 알아? 상식적으로 생각해 봐도. 상식? 호텔에서 차례 지내는 게 상식이야? 민수가 나섰다. 엄마, 수진이 말이 맞아요. 또 수진이 편을 드는구나. 뭐가 맞아? 요즘은 정말 그렇게 해요. 요즘은 그 말만 계속하는구나. 요즘이 뭐가 중요해? 조상님께 예의를 갖추는 건데. 예의는 갖춰요. 호텔에서도 제대로 차려줘요. 제대로? 호텔에서 제대로? 호텔 음식을 조상님께? 수진이가 또 핸드폰을 보여줬다. 보세요. 정말 잘 나와 있어요. 화면에는 호텔 차례상 사진이 있었다. 하지만 이상했다. 전통 음식들이 아니었다. 이게 뭐야? 호텔 셰프가 만든 현대식 차례상이에요. 현대식 차례상? 그런 게 있어? 스테이크도 있고, 샐러드도 있고, 스테이크? 조상님께 스테이크? 수진아, 너 지금 장난하는 거야? 장난이 아니에요. 진짜 이렇게 해요. 조상님께 스테이크를 올린다고? 네. 좋은 음식이잖아요.
좋은 음식? 조상님께 서양 음식이 좋은 음식이야? 수진아, 너 정신이 나갔어? 수진이 얼굴이 굳어졌다. 어머님, 왜 그렇게 말씀하세요? 조상님께 스테이크 올리자는데 정신이 나간 게 아니야? 민수가 끼어들었다. 엄마, 너무 심하게 말씀하시는 거 아니에요? 심하게? 내가 심하게 말한다고? 뭐가 심해? 수진이가 나름대로 생각해서 한 말인데. 나름대로 생각? 어떤 생각으로 조상님께 스테이크를, 어떤 생각으로? 민수가 말문이 막혔다. 수진이가 다시 말했다. 어머님, 저는 정말 좋은 의도로 한 거예요. 좋은 의도? 조상님께 서양 음식 올리는 게 좋은 의도야? 어떤 의도? 어머님이 편하시라고. 편하라고? 내가 언제 불편하다고 했어? 내가 언제 불편하다고 했어? 매년 스트레스 받으시잖아요. 스트레스? 내가 언제 스트레스 받는다고 했어? 내가 언제 스트레스 받는다고 했어? 수진이가 당황했다. 그냥 보기에, 누가 봤다는 거야? 누가 봤어? 다들, 동네 분들도, 동네 분들, 역시 동네에서 그런 소문을 퍼뜨렸구나. 동네 분들이 뭐라고 했어? 어머님이 매년 혼자 고생하신다고. 혼자 고생? 내가 고생한다고 소문을 냈구나. 내가 고생한다고 누가 그런 소문 냈어? 수진이가 말을 못하고 있었다. 민수가 나섰다. 엄마, 소문이 아니라 사실이잖아요. 사실? 내가 고생하는 게 사실이라고? 무슨 사실? 매년 추석 때마다 엄마 혼자 다 준비하시잖아요. 혼자 다 준비. 그게 고생이야? 그게 고생이야? 당연히 고생이죠. 당연히 고생이라고. 조상님 모시는 게 고생이라고. 조상님 모시는 게 고생이야? 그런 뜻이 아니라. 그럼 뭔 뜻이야? 민수가 한숨을 쉬었다. 엄마, 이제는 편하게 사세요. 편하게. 30년간 내가 해온 일을 그만하고 편하게 살라고? 내가 해온 일을 그만하라는 거야? 그런 게 아니라. 수진이가 끼어들었다. 어머님, 저희가 대신 해드릴게요. 대신? 내 일을 대신한다고? 내 일을 대신한다고? 네. 이제는 젊은 세대가 해야죠. 젊은 세대? 조상님 모시는 일도 세대 교체가 있나? 조상님 모시는 일도 세대 교체가 있어? 네. 당연하죠. 당연하다고? 뭐가 당연해? 뭐가 당연해? 시대가 바뀌었잖아요. 또 시대 얘기다. 시대가 바뀌었다고 조상님 모시는 방법도 바뀌어? 네. 형식은 바뀔 수 있어요. 형식은 바뀔 수 있다고? 함부로? 수진이가 당당하게 말했다. 함부로가 아니라 합리적으로요. 합리적? 조상님께 스테이크 올리는 게 합리적이야? 스테이크 올리는 게 합리적이야? 좋은 음식이잖아요. 좋은 음식? 서양 음식이 우리 조상님께 좋은 음식이야? 서양 음식이 우리 조상님께 좋은 음식이야? 음식에 국경이 있나요? 국경이 있냐고? 조상님께 올리는 음식에는 의미가 있는 거야. 의미가 있는 거야. 무슨 의미요? 수진이가 정말 모르는 것 같았다. 각 음식마다 다 이유가 있어. 나물은 자연의 은혜를, 생선은 풍요를. 어머님, 그런 건 옛날 얘기예요. 옛날 얘기? 조상님께 올리는 음식의 의미가 옛날 얘기야? 옛날 얘기가 아니야. 요즘에는 그런 거 안 따져요. 안 따진다고? 그럼 아무 음식이나 올려도 된다는 거야?
그럼 아무 음식이나 올려도 돼? 마음이 중요한 거죠. 마음? 마음만 있으면 뭘 올려도 된다는 거야? 마음만 있으면 뭘 올려도 된다는 거야? 네. 수진이가 당당하게 대답했다. 그 순간 깨달았다. 이 사람은 정말로 조상님께 아무 음식이나 올려도 된다고 생각하고 있구나. 전통에 대한 기본적인 이해가 전혀 없구나. 수진아, 나가. 어머님, 나가라고. 당장. 민수가 놀랐다. 엄마, 왜 그러세요? 너도 나가. 엄마, 둘 다 나가. 얼굴 보기 싫어. 수진이가 일어났다. 어머님, 오해하신 것 같은데. 오해가 아니야. 너희 마음 다 알겠어. 무슨 마음이요? 나를 완전히 무시하고 내가 해온 일을 다 엎어버리려는 마음. 수진이와 민수가 서로 눈을 마주쳤다. 어머님, 그런 게 아니에요. 그럼 뭐야? 정말 어머님을 위해서. 거짓말하지 마. 어머님, 나가라고. 소리쳤다. 수진이와 민수가 나갔다. 혼자 남은 거실에서 생각했다. 이제 확실해졌다. 수진이는 처음부터 계획이 있었다. 나를 완고하고 보수적인 시어머니로 만들어서 동네 여론을 등에 업고 아들까지 설득해서 완전히 차례상을 바꿔버리려는 거였다. 그것도 호텔에서 서양식으로 30년 전통을 완전히 뒤엎어버리려는 거였다. 절대 그럴 순 없다. 내가 살아있는 한 절대로. 그날 밤 잠이 오지 않았다. 수진이와 민수가 나간 후 계속 생각해 봤다. 이 모든 게 우연일까? 아니면 처음부터 계획된 일일까? 다음 날 아침 일찍 전화가 왔다. 영수가 큰일 났다. 순자였다. 왜? 너희 며느리가 어제 동네 부녀회에서 뭐라고 했는지 알아? 부녀회? 수진이가 부녀회에 갔다고? 뭐라고 했어? 시어머님이 너무 완고해서 가족들이 다 힘들어한다고. 완고하다고? 또 그 소리를 했구나. 그래서 부녀회 사람들이 다 동정하더라. 저런 시어머니 밑에서 어떻게 사나고. 동정? 나를 나쁜 시어머니로 만들어 놓고? 또 뭐라고 했어? 이번 추석부터는 현대식으로 하겠다고. 시어머님은 빼고, 나를 빼고, 내가 차리던 차례상에서 나를 빼겠다고? 정말 그런 말 했어? 응. 그래서 부녀회에서 다들 박수 쳤어. 박수? 내 며느리가 나를 빼고 차례상 차리겠다는데 박수를 왜 쳐? 며느리가 용감하다고. 시어머니한테 맞서는 게 대단하다고. 맞선다고? 나한테 맞서는 게 대단한 일이야? 순자야, 그 사람들이 미쳤나? 아니야. 요즘은 그런 시대라고 하더라. 그런 시대? 며느리가 시어머니를 무시하는 게 시대 정신이야? 전화를 끊고 화가 났다. 수진이가 부녀회까지 이용해서 나를 고립시키고 있었구나. 점심때 또 전화가 왔다. 미용사였다. 사모님, 오늘 며느리분이 또 왔는데. 또 왔다고? 뭐라고 했어? 이번엔 좀 달랐어요. 시어머님을 정말 걱정하는 것 같더라고요. 걱정? 나를 걱정한다고? 무슨 걱정? 나이 드시니까 고집이 더 세지신 것 같다고. 치매 초기 증상은 아닌지 걱정된다고. 치매? 나를 치매라고? 치매라고 했다고? 직접적으로는 아니지만 그런 뉘앙스로 나를 치매 걸린 할머니로 만들고 있구나. 또 뭐라고 했어? 병원에 한번 모셔가 봐야겠다고.
요즘 자꾸 같은 말씀만 반복하신다고. 같은 말 반복? 나를 치매 환자로 만들려는 거구나. 전화를 끊고 소름이 돋았다. 수진이가 얼마나 치밀하게 계획하고 있는지 이제야 알겠다. 1단계 나를 완고한 시어머니로 만들기. 2단계 동네 여론 조성하기. 3단계 아들 설득하기. 4단계 치매 의심까지 퍼뜨리기. 완벽한 시나리오였다. 저녁 때 민수가 전화했다. 엄마, 수진이가 정말 걱정하고 있어요. 무슨 걱정? 엄마 건강 말이에요. 건강? 역시 그 얘기를 하는구나. 내 건강이 뭐가 문제야? 요즘 자꾸 예전 얘기만 하신다고. 예전 얘기? 30년 전통 얘기를 예전 얘기라고? 30년 전통이 예전 얘기야? 그런 게 아니라 너무 고집을 부리신다고. 고집? 또 고집 얘기다. 내가 고집 부리는 거야? 엄마, 병원 한번 가보시는 게 어때요? 병원? 역시 그 계획이었구나. 무슨 병원? 정신과. 아니, 신경과요. 정신과? 나를 정신병자로 만들려는 거야? 민수야, 너 지금 엄마를 정신병자 취급하는 거야? 그런 게 아니라 건강검진 차원에서. 건강검진? 정신과를 건강검진이라고? 민수야, 너 완전히 수진이한테 세뇌됐구나. 세뇌가 아니에요. 그럼 뭐야? 정말 엄마를 위해서예요. 나를 위해서? 나를 정신병자로 만드는 게, 나를 정신병자로 만드는 게 나를 위해서야? 엄마, 왜 그렇게 받아들이세요? 왜 그렇게 받아들이냐고? 수진이가 나를 치매 환자로 만들고 있는데, 수진이가 나를 치매라고 소문내고 다니는 거 알아? 그런 게 아니라 걱정해서. 걱정? 나를 동네 방방곡곡에 치매라고 소문내는 게 걱정이야? 걱정이라고? 민수가 한참 있다가 말했다. 엄마, 그럼 이번 추석은 어떻게 할 거예요? 어떻게? 당연히 내가 차린다. 내가 차린다. 엄마 혼자? 응. 그럼 저희는 안 오면 되나요? 안 온다고? 추석에? 추석에 안 온다고? 엄마가 혼자 하신다니까. 혼자 한다고 가족이 안 와도 된다는 소리야? 가족이 안 와도 된다는 거야? 저희는 호텔에서 할 거예요. 호텔에서? 정말로? 정말 호텔에서 할 거야? 네. 이미 예약했어요. 이미 예약했다고? 나한테 말도 안 하고? 나한테 말도 안 하고? 말씀드렸잖아요. 어제, 어제, 어제는 내가 반대한다고 했는데, 내가 반대한다고 했잖아. 엄마가 마음대로 하라고 하셨잖아요. 마음대로 하라는 건 화나서 한 말인데, 그건 화나서 한 말이고, 저희는 진짜로 받아들였어요. 진짜로? 내 말을 진짜로? 그럼 추석에 여기 안 온다는 거야? 네. 민수가 단호하게 말했다. 민수야, 30년간 여기서 차례 지냈는데, 이제는 바뀔 때가 됐어요. 바뀔 때? 누가 정한 거야? 누가 정했어? 저희가 결정했어요. 저희가? 나를 빼고, 나를 빼고, 엄마가 반대만 하시니까. 반대? 잘못된 걸 반대하는 게 죄야? 잘못된 걸 반대하는 게 죄야? 잘못된 게 아니라 달라진 거예요. 달라진 거? 뭐가 달라진 거야? 뭐가 달라진 거야? 시대가 달라졌어요. 또 시대 얘기다. 시대가 달라졌다고 조상님 무시해도 돼? 무시하는 게 아니라. 그럼 뭐야? 민수가 한숨을 쉬었다. 엄마, 저희는 저희대로 할게요.
저희대로 가족이 쪼개져도 쪼개지는 게 아니라 각자 편한 방식으로, 편한 방식? 가족이 각자 편한 방식으로 가족이 각자 차례를 지낸다고? 네, 말이 안 됐다. 가족이 따로 차례를, 그럼 조상님은 어디로 가셔? 어디로 가시긴. 다 같은 조상님이시잖아요. 같은 조상님이라면 왜 따로 지내? 같은 조상님이면 왜 따로 지내? 민수가 말문이 막혔다. 민수야, 내가 이상한 거야. 이상한 게 아니라. 그럼 뭐야? 현실적인 거예요. 현실적? 가족이 쪼개지는 게 현실적이야? 가족이 쪼개지는 게 현실적이야? 쪼개지는 게 아니라. 그럼 뭐야? 민수가 대답하지 못했다. 알겠어. 니들 마음대로 해. 엄마. 전화를 끊었다. 그날 밤 혼자 앉아서 생각했다. 30년간 가족이 모여서 조상님께 인사드리던 우리 집이 이제 둘로 나뉘는구나. 나는 여기서 혼자 차례를 지내고 아들네는 호텔에서 스테이크를 조상님께 올리겠다는구나. 이게 수진이가 원하던 거였나? 나를 완전히 고립시켜서 혼자 남겨두는 거? 눈물이 났다. 하지만 포기할 수 없었다. 내가 지켜온 30년 전통을 이렇게 무너뜨릴 순 없다. 다음 날 아침 놀라운 소식을 들었다. 다음 날 아침 순자가 급하게 전화했다. 영수가 큰일 났어. 왜? 너희 며느리 진짜 정체를 알았어. 정체? 무슨 소리야? 무슨 정체? SNS 봤어? SNS? 나는 SNS를 안 하는데. 나는 SNS 안 해. 내가 캡처해서 보내줄게. 지금 당장 봐. 순자가 카카오톡으로 사진을 보내왔다. 핸드폰을 봤다. 수진이의 인스타그램이었다. 제목이 시어머니 교육 프로젝트 성공기였다. 뭐? 시어머니 교육? 사진을 자세히 봤다. 수진이가 친구들과 카페에서 찍은 사진이었다. 아래 글을 읽어봤다. 드디어 성공했어요. 1년 계획으로 시작한 시어머니 교육 프로젝트가 드디어 결실을 맺었습니다. 처음엔 정말 완고하고 고집 센 분이라서 힘들었는데 단계적으로 접근하니까 결국 포기하시네요. 1년 계획? 시어머니 교육 프로젝트? 나를 교육한다고? 계속 읽어봤다. 1단계 동네 여론 조성, 2단계 남편 설득, 3단계 치매 의심 퍼뜨리기, 4단계 가족 분리하기, 5단계 전통 뒤바꾸기 진행 중. 손이 떨렸다. 정말로 계획된 일이었구나. 댓글들도 봤다. 수진이 대단해. 나도 따라해 봐야겠어. 어떻게 그렇게 치밀하게 계획했어? 시어머니 교육법 좀 알려줘. 1년 만에 성공이라니 부러워. 친구들이 다 응원하고 있었다. 내가 교육당하고 있다는 걸. 더 충격적인 댓글이 있었다. 우리 시어머니도 똑같이 완고한데 어떻게 했어? 수진이가 답글을 달았다. 일단 동네에서 고립시키는 게 중요해요. 주변 사람들한테 시어머니가 얼마나 꽉 막힌 분인지 계속 얘기하는 거예요. 그럼 자연스럽게 여론이 형성되죠. 여론 형성? 나를 고립시키기 위해서? 또 다른 댓글이 있었다. 남편은 어떻게 설득했어? 남편한테는 시어머님이 나이 드셔서 고집이 세졌다. 우리가 이해해야 한다는 식으로 접근했어요. 그럼 남편이 시어머니를 불쌍하게 보기 시작해요. 그 다음에는 현대적으로 바꿔야 한다고 세뇌시키면 돼요. 세뇌?
내 아들을 세뇌시켰다고? 마지막 댓글이 가장 충격적이었다. 치매 의심은 어떻게 퍼뜨렸어? 미용실, 마트, 동네 부녀회에서 조금씩 흘렸어요. 요즘 자꾸 같은 말만 하신다. 기억력이 예전 같지 않으시다. 이런 식으로요. 그럼 사람들이 알아서 소문내요. 소문을 내도록 유도했다고? 나를 치매 환자로 만들기 위해서? 핸드폰을 놓고 울었다. 1년 동안 나를 우롱했구나. 나를 교육 대상으로 생각하고 계획적으로 고립시키고 아들까지 세뇌시키고. 그런데 더 충격적인 건 따로 있었다. 순자가 또 전화했다. 영수가 또 있어. 또 뭐가 있어? 수진이 회사 동료들한테 한 말. 뭐라고 했어? 시어머니 재산이 얼마나 되는지 알아냈다고. 재산? 내 재산을? 뭐라고? 집값이랑 예금 합쳐서 5억 정도 된다고. 그걸 어떻게 가져올지 계획 중이라고. 5억? 내 재산을 5억이라고? 정말 그런 말 했어? 응. 그래서 시어머니를 요양원에 보내는 방법을 알아보고 있다고. 요양원? 나를 요양원에? 왜? 치매 진단서 받으면 쉽게 재산 관리할 수 있다고. 치매 진단서? 나를 치매로 만들어서 재산을 가져가려는 거였구나. 모든 퍼즐이 맞춰졌다. 처음부터 내 재산이 목적이었구나. 그래서 1년간 계획적으로 나를 고립시키고 치매 의심을 퍼뜨리고 아들까지 세뇌시킨 거였구나. 차례상 문제는 시작에 불과했던 거다. 나를 완전히 무력화시키려는 큰 그림의 일부였던 거다. 오후에 민수가 전화했다. 엄마, 수진이가 병원 예약했어요. 역시 시작됐구나. 무슨 병원? 신경과요. 치매 검사. 내가 치매라는 거야? 그런 게 아니라 예방 차원에서. 예방? 치매 검사가 예방이야? 민수야, 수진이가 나를 치매로 만들려고 한다는 거 알아? 엄마, 무슨 소리예요? 수진이 SNS 봤어? SNS요? 시어머니 교육 프로젝트라고 올린 거. 민수가 당황했다. 그게 뭐예요? 너도 모르는구나. 수진이가 1년간 나를 어떻게 우롱했는지. 엄마, 무슨 말씀이세요? 수진이가 인스타그램에 다 올려놨어. 나를 어떻게 교육했는지, 어떻게 고립시켰는지, 어떻게 너를 세뇌시켰는지. 설마. 그리고 내 재산 5억을 어떻게 가져갈지 계획하고 있다고 써놨어. 민수가 말을 못하고 있었다. 민수야, 너도 알고 있었어? 그런 게 아니에요. 그럼 뭐야? 정말 몰랐어요. 정말 몰랐다고? 그럼 너도 당한 거야? 너도 속은 거야? 엄마, 죄송해요. 민수 목소리가 떨렸다. 지금 어디야? 집에 있어요. 수진이는? 회사에요. 당장 수진이 핸드폰 확인해봐. 네. 인스타그램 들어가서 시어머니 교육 프로젝트 글 찾아봐. 10분 후 민수가 다시 전화했다. 엄마, 봤어요. 어떻게 생각해? 민수가 울고 있었다. 엄마, 정말 죄송해요. 제가 바보였어요. 너도 속은 거구나. 네. 저도 완전히 속았어요. 그럼 이제 어떻게 할 거야? 민수가 한참 있다가 말했다. 엄마, 수진이랑 이혼할게요. 이혼? 네. 이런 사람이랑은 살 수 없어요. 민수 목소리에 분노가 섞여 있었다. 민수야. 엄마, 정말 죄송해요. 제가 엄마를 의심했어요. 괜찮아.
괜찮지 않아요. 저도 수진이 말에 속아서 엄마를 정신병자 취급했잖아요. 정신병자 취급. 그런 기분이었지. 이제 알았으니까 됐어. 엄마, 수진이한테 복수해야 해요. 복수? 그럴 필요 있을까? 복수는 안 해도 돼. 안 돼요. 이렇게 당하고 가만히 있을 수 없어요. 민수가 화를 내고 있었다. 그럼 어떻게? 법적으로 처리할게요. 사기죄로. 사기죄? 사기죄가 성립돼? 당연하죠. 결혼부터가 사기였어요. 재산을 노리고 접근한 거잖아요. 그렇게 볼 수도 있겠다. 그럼 호텔 예약은? 당연히 취소하죠. 이번 추석은 엄마와 함께 지낼게요. 정말? 네. 30년 전통 그대로 하시는 거 도와드릴게요. 민수 목소리가 진심 어린 것 같았다. 고마워. 아니에요. 제가 죄송하죠. 그날 저녁 수진이가 집에 왔다. 민수와 함께였다. 하지만 이번에는 분위기가 달랐다. 수진이 얼굴이 하얗게 질려 있었다. 어머님, 죄송해요. 뭐가 죄송해? 제가 너무 잘못했어요. 이제 와서 사과? 뭘 잘못했는데? 다, 다 잘못했어요. 민수가 나섰다. 엄마, 수진이가 모든 걸 인정했어요. 뭘 인정했어? 재산을 노리고 결혼했다는 것, 1년간 엄마를 속였다는 것, 저까지 이용했다는 것. 수진이가 고개를 숙이고 있었다. 그래서 민수가 말했다. 내일 이혼 서류 쓸 거예요. 그리고 사기죄로 고발할 거예요. 사기죄 고발까지? 꼭 그래야 해? 네. 이런 사람은 처벌받아야 해요. 수진이가 갑자기 무릎을 꿇었다. 어머님, 제발 용서해 주세요. 지금 와서 정말 잘못했어요. 다시는 이런 일 없을게요. 다시는? 이미 늦었어. 너 1년간 나를 뭘로 봤어? 죄송해요. 교육 대상으로 봤지? 바꿔야 할 대상으로? 수진이가 울기 시작했다. 정말 죄송해요. 미안하다고 해서 되는 일이야? 어머님, 민수가 말했다. 엄마, 더 이상 말씀하실 필요 없어요. 내일 바로 처리할게요. 수진이가 더 큰 소리로 울었다. 하지만 늦었다. 1년간 나를 우롱한 대가를 치러야 한다. 30년 전통을 무너뜨리려 했던 대가를. 그리고 무엇보다 내 가족을 파괴하려 했던 대가를. 다음 날 아침 일찍 민수가 왔다. 혼자였다. 수진이는 없었다. 엄마, 어젯밤에 수진이가 짐 다 싸서 나갔어요. 어디로? 친정으로요. 그런데 나가면서 하는 말이 가관이에요. 뭐라고 했어? 민수가 한숨을 쉬었다. 자기는 잘못한 게 없다고, 요즘 며느리들은 다 그렇게 한다고. 아직도 그런 소리를 하고 있구나. 그래서 뭐라고 했어? 제가 증거를 다 캡처해뒀다고 했더니 그제야 당황하더라고요. 그럼 이제 오늘 오후에 이혼 서류 작성하고 내일 경찰서 가서 고발할 거예요. 고발까지 하는구나. 꼭 그래야 해? 당연하죠. 이런 사람이 또 다른 피해자 만들면 안 되잖아요. 맞는 말이다. 수진이가 또 다른 집안을 노릴 수도 있으니까. 그런데 민수야. 네. 추석은 어떻게 할 거야? 민수가 환하게 웃었다. 당연히 엄마랑 함께 하죠. 30년 전통 그대로요. 정말? 네. 그런데 엄마, 제가 도와드려도 될까요? 내 아들이 차례 준비를 도와주겠다고?
물론이지. 어떻게 하면 돼요? 일단 장 보러 가자. 그렇게 해서 30년 만에 처음으로 아들과 함께 추석장을 보러 갔다. 시장에서 아들이 물었다. 엄마, 이 나물은 왜 차례상에 올려요? 도라지는 조상님의 기계를, 고사리는 자손의 번영을 의미해. 그렇구나. 수진이가 의미 없다고 했는데 다 의미가 있네요. 당연하지. 우리 조상들이 아무 생각 없이 만든 전통이 어디 있어. 아들이 고개를 끄덕였다. 엄마, 제가 그동안 정말 바보였어요. 이제 알았으니까 됐어. 시장에서 만난 사람들이 신기해했다. 어머님, 아드님이랑 함께 장 보시네요? 응. 올해는 민수가 도와준대. 며느리분은 이혼했어. 사람들이 놀랐다. 이혼이요? 응. 사기꾼이었거든. 사기꾼? 민수가 나섰다. 저희 어머니 재산을 노리고 접근한 거였어요. 세상에. 그때 순자가 와서 말했다. 영수가 수진이 진짜 정체를 동네 사람들이 다 알았어. 뭐라고 하던? SNS에 올린 거 다들 봤어. 시어머니 교육 프로젝트라고. 그래서 다들 화나서 난리야. 어떻게 시어머니를 저렇게 우롱할 수 있냐고. 동네 사람들이 화를 내고 있다고. 정말? 응. 특히 부녀회에서 완전 발칵 뒤집혔어. 부녀회? 왜? 수진이가 부녀회를 이용해서 너를 고립시켰잖아. 그걸 알고 다들 속았다고 화내고 있어. 부녀회 사람들도 속았다는 걸 깨달았구나. 그래서 수진이 친정에 항의 전화 넣는 사람들도 있어. 친정에까지? 그럴 필요는 없는데. 아니야. 이런 사람은 확실히 해야 돼. 집에 돌아와서 아들과 함께 차례 준비를 시작했다. 민수가 정말 열심히 도와줬다. 엄마, 이전은 어떻게 붙여요? 동그랗게 붙이는 거야. 보름달처럼. 왜요? 원만함을 의미해. 그렇구나. 아들이 진짜로 배우려고 하는 모습이 기뻤다. 저녁에 충격적인 소식이 들려왔다. 순자가 전화했다. 영수가 큰일 났어. 뭐? 수진이 친정에서 난리 났어. 왜? 수진이가 우리 집만 사기친 게 아니래. 뭐? 다른 집도? 무슨 소리야? 수진이 전 남자친구 집도 똑같이 했다는 거야. 정말? 응. 그 남자친구 어머니가 오늘 수진이 친정으로 쳐들어갔어. 쳐들어갔다고? 왜? 2년 전에 똑같은 방식으로 당했다는 거야. 시어머니 교육하고 재산 알아내고 치매 의심 퍼뜨리고 똑같은 방식? 그럼 수진이가 전문적으로 하는 거야. 돈 많은 집 며느리로 들어가서 시어머니를 조종해서 재산 빼돌리는 일을. 전문 사기꾼이었구나. 그래서 그 집도 5억 정도 당했다는 거야. 5억? 경찰은 그 집에서 이미 고발했어. 그런데 수진이가 증거를 다 없앴대. 증거를 없앴다고? 그럼 처벌 못 받는 거야? 그래서 우리가 중요해. 우리는 SNS 증거가 있잖아. 맞다. 민수가 캡처해둔 증거가 있다. 민수 증거로 처벌할 수 있어? 당연하지. 완벽한 증거야. 다음날 민수와 함께 경찰서에 갔다. 담당 형사가 말했다. SNS 증거가 완벽하네요. 이거면 사기죄 입증 충분합니다. 얼마나 받을까요? 피해 금액이나 수법을 보면 최소 3년은 받을 것 같습니다. 3년. 그 정도면 충분하다.
그런데 피해자가 더 있을 것 같은데요? 네. 저희도 수사해 보겠습니다. 경찰서에서 나오는데 민수가 말했다. 엄마, 시원하죠? 응, 정말 시원했다. 1년간 당한 게 다 풀리는 기분이었다. 그런데 엄마, 응, 앞으로는 저 혼자 사실 거예요. 혼자? 네. 당분간은 재혼 생각도 없고, 그럼 외롭지 않을까? 괜찮아요. 오히려 편할 것 같아요. 그러게, 수진이 같은 사람이랑 사느니 혼자가 낫지. 오후에 놀라운 소식이 또 들려왔다. 수진이가 체포됐다는 것이었다. 총 피해자가 5명이나 됐다고 했다. 모두 비슷한 수법이었다. 돈 많은 집 아들과 결혼해서 시어머니를 조종해 재산을 빼돌리는 것. 총 피해액이 20억이 넘는다고 했다. 완전한 전문 사기꾼이었구나. 그런데 가장 놀라운 건 수진이의 진짜 정체였다. 실제로는 고등학교도 졸업하지 못한 사람이었다. 대학 졸업장도 가짜, 회사도 가짜였다. 모든 게 거짓말이었다. 민수가 얼마나 속았는지. 저녁에 민수가 와서 말했다. 엄마, 수진이 구속됐어요. 그래? 네. 그리고 제가 바보였어요. 이제 알았으니까 됐어. 앞으로는 정말 조심할게요. 그래. 그런데 민수야. 네. 추석 준비는 잘 되고 있어? 민수가 환하게 웃었다. 네. 내일까지 다 끝낼 수 있을 것 같아요. 고마워. 감사할 건 저죠. 엄마가 저를 용서해 주셔서. 용서? 당연한 일이지. 내 잘못이 아니었잖아. 하지만 엄마를 의심했잖아요. 속은 거지 의심한 게 아니야. 민수가 고개를 끄덕였다. 그날 밤 정말 오랜만에 편히 잠들 수 있었다. 수진이는 감옥에 가고 아들은 다시 내 편이 되고 30년 전통은 지켜지고 모든 게 제자리로 돌아왔다. 추석 당일 30년 만에 가장 의미 있는 추석이었다. 민수가 새벽부터 와서 도와줬다. 엄마, 이 나물은 어떻게 무쳐요? 참기름 넣고 살살 무치는 거야. 네. 아들이 정말 열심히 배우고 있었다. 민수야, 갑자기 이렇게 하니까 힘들지 않아? 힘들긴요. 하지만 재밌어요. 재밌다고? 네. 이런 깊은 의미가 있는 줄 몰랐어요. 그렇지. 우리 전통에는 다 깊은 의미가 있다. 앞으로도 계속할 거야? 당연하죠. 이제 제가 배워서 나중에 제 아이들한테도 가르쳐 줄 거예요. 아이들, 재혼할 생각이 있나? 재혼 생각 있어? 나중에요. 아주 나중에. 이번엔 정말 신중하게 할 거예요. 그러게. 이번 일로 교훈을 얻었을 거야. 오전에 차례상을 다 차렸다. 30년간 내가 혼자 차리던 상을 아들과 함께 차리니까 더 정성스럽게 느껴졌다. 엄마, 정말 아름다워요. 그치? 수진이가 이걸 바꾸려고 했다니 정말 미쳤었네요. 미쳤다는 표현이 맞다. 이제 다 지나간 일이야. 오전 11시에 차례를 지냈다. 민수가 정말 정중하게 절했다. 할아버지, 할머니, 민수가 잘못했습니다. 며느리를 잘못 들였습니다. 앞으로는 어머니 말씀 잘 듣고 전통 제대로 지키겠습니다. 아들이 조상님께 사과하는 모습을 보니 눈물이 났다. 차례가 끝나고 나서 함께 음식을 먹었다. 엄마 음식이 세상에서 제일 맛있어요. 그러게. 호텔 음식보다 훨씬 맛있지? 비교가 안 돼요.
그렇지. 정성으로 만든 음식과 돈으로 사는 음식은 다르다. 오후에 순자가 왔다. 영수가 추석 잘 보내고 있어? 응. 민수가 도와줘서 정말 좋아. 다행이다. 그런데 수진이 소식 들었어? 뭔 소식? 감옥에서 자살 시도했다는 거. 자살 시도? 정말? 응. 다른 죄수들이 사기꾼이라고 따돌림하니까 견디지 못하겠다는 거야. 그럴 만하다. 그래서 다행히 발견돼서 살았어. 하지만 정신과 치료받는다고 해. 정신과 치료까지? 자업자득이지. 그러게. 남을 사기치고 살면 결국 자기가 당하는 거야. 맞는 말이다. 저녁에 민수와 함께 설거지를 했다. 엄마, 내년 추석도 이렇게 함께 해요. 물론이지. 그리고 엄마, 제가 이사할까요? 이사? 네. 좀 더 가까운 곳으로요. 자주 뵐 수 있게. 가까운 곳으로? 굳이 그렇게 안 해도. 아니에요. 저도 혼자 사는 거 외로워요. 엄마 근처에 살면서 자주 뵙고 싶어요. 그래도 될까? 내 생활에 지장 없을까? 지장이 아니라 오히려 좋을 것 같아요. 그럼 좋지. 그날 밤 민수가 돌아간 후 혼자 앉아서 생각했다. 정말 파란만장한 1년이었다. 수진이 때문에 얼마나 힘들었는지. 하지만 결국 진실이 밝혀지고 정의가 승리했다. 그리고 무엇보다 소중한 걸 깨달았다. 진짜 가족이 뭔지. 민수가 비록 한때 며느리 말에 속았지만 결국 진실을 알고 나를 선택했다. 그게 진짜 가족이다. 혈연으로 맺어진 관계는 잠시 흔들릴 수는 있어도 결국 돌아온다. 하지만 수진이 같은 사람은 처음부터 거짓이었다. 진짜 가족 행세를 했지만 실제로는 나를 이용하려는 사기꾼이었다. 이제 확실히 구분할 수 있다. 진짜 가족과 가짜 가족을. 일주일 후 민수가 정말로 근처로 이사 왔다. 걸어서 10분 거리였다. 엄마, 이제 매일 볼 수 있어요. 매일 오려고? 네. 퇴근하고 저녁 같이 먹어요. 정말로? 그럼 좋지. 그렇게 해서 새로운 일상이 시작됐다. 민수가 매일 저녁에 와서 함께 밥을 먹었다. 그리고 주말에는 함께 시장도 보고 전통 요리도 배웠다. 엄마, 이 김치는 어떻게 담가요? 일단 배추를 소금물에. 아들이 정말 열심히 배웠다. 한 달 후에는 혼자서도 제법 음식을 할 수 있게 됐다. 엄마, 제가 만든 김치찌개 어때요? 맛있다. 정말 잘했어. 감사해요. 어느 날 민수가 말했다. 엄마, 저 요즘 정말 행복해요. 왜? 진짜 가족이 뭔지 알게 됐거든요. 진짜 가족? 뭐가 진짜 가족이야? 서로 아껴주고 서로를 위해주고 힘들 때 함께 해주는 사람들이요. 맞는 말이다. 수진이는 그런 사람이 아니었지. 네. 저를 이용해서 엄마를 속이려는 사람이었어요. 이제 알았으니까 됐어. 앞으로는 정말 조심할게요. 그러게. 다음번엔 정말 신중하게 해야지. 6개월 후 놀라운 소식이 들려왔다. 수진이가 징역 5년을 선고받았다는 것이었다. 총 7명의 피해자가 더 나와서 총 피해액이 50억이 넘었다고 했다. 정말 큰 사기꾼이었구나. 엄마, 다행히 우리가 제일 피해가 적었어요. 피해라기보다는 오히려 득이 된 것 같아. 득이요? 응. 진짜 가족이 뭔지 알게 됐잖아.
민수가 고개를 끄덕였다. 맞아요. 저도 그렇게 생각해요. 1년 후 추석. 민수와 함께 차례를 준비하는 게 이제 자연스러워졌다. 엄마, 올해는 제가 전도 좀 붙여볼까요? 그래. 한번 해봐. 민수가 부친 전이 제법 맛있었다. 아들이 부친 전이 이렇게 맛있을 줄 몰랐네. 감사해요. 차례를 지내면서 조상님께 말씀드렸다. 할아버지, 할머니, 이제 민수가 전통을 제대로 이어갈 것 같습니다. 걱정 마세요. 차례가 끝나고 민수가 말했다. 엄마, 내년에는 여자친구도 소개해 드릴게요. 여자친구? 네. 정말 좋은 사람이에요. 어떤 사람인데? 전통을 소중히 여기고 어른을 공경할 줄 아는 사람이요. 그런 사람이라면 좋겠다. 언제 만나볼까? 다음 주에 모셔올게요. 정말로? 기대되네. 그날 밤 잠자리에 들면서 생각했다. 2년 전만 해도 수진이 때문에 얼마나 힘들었는지. 하지만 이제는 모든 게 제자리를 찾았다. 아들은 진짜 효자가 됐고 30년 전통은 더욱 튼튼해졌고 새로운 며느리도 좋은 사람일 것 같다. 그리고 무엇보다 나는 진짜 가족이 뭔지 확실히 알게 됐다. 진짜 가족은 힘들 때 함께하는 사람이다. 이용하려고 접근하는 게 아니라 진심으로 아껴주는 사람이다. 30년 전통을 무너뜨리려는 게 아니라 함께 지켜나가려는 사람이다. 민수가 바로 그런 사람이다. 그리고 곧 만날 새로운 며느리도 그런 사람이기를 바란다. 앞으로 우리 가족은 더욱 단단해질 것이다.